네, 안녕하십니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북꿈사 TV의 윌키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0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미국장은 열리겠지만 국내 증시는 휴장입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폭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만약 오늘 우리 증시가 개장을 했다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사실 지난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 성장주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많이 컸었고, 그 가운데서 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락을 주도했는 만큼 아마 오늘 우리 증시가 개장을 했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 관련주가 아마 증시 폭락에 아마 앞장섰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미선물 지수를 오늘 살펴보니까 일단은 크게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던데, 오늘 밤에 있을 뉴욕 증시 상황이 아마 내일 우리 증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도 역시나 이 긴축과 이 물가 인상, 물가 상승이죠.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에 따른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 중인데, 미국의 상장 기업들의 이 3분기 실적도 좋지 못하다라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일단은 또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지 못한 이 역성장 하는 어떤 실적을 발표했는데, 당일에는 삼성전자가 그 부분에 대한 주가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날은 삼성전자 상당히 견고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부진한 실적에도 말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앞으로 이 10월 한 달간은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 가운데서는 역시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라는 것이 아마 지표로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로서 확인하게 될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달에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어떠한 긍정적인 기대는 절대 하지 마시고, 10월 달에는 상당히 낙폭이 클 것으로, 오히려 이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서서 2200선을 상회하면서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했다고 해서 낙관적인 기대를 가졌었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제 안전벨트를 꽉 매면서 2200선을 다시 하향 이탈할 수도 있다. 오히려 2200선 하향 이탈이 아니라 전 저점마저도 하향 이탈할 수 있다라는 조금 두려운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봄이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보유 중인 주식들을 매도한다든지 손절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동은 절대 취하시 마시고, 일단 10월 달만 잘 버티면은 이 11월부터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겠지만 안정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전망이 앞서지만 그래도 잘 홀딩하시고 멘탈 정비하시는 게 옳다, 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분석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종목은 신세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신세계가 뭐 하는 기업인지. 일단 신세계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 제목에 이 경기 침체 공포에도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한 종목이라면 이란 어떤 소 제목을 달아봤는데, 앞으로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당히 피부로 와닿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점에서 또 실적이라는 어떤 전망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신세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신세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세계의 사업 내용입니다. 자, 1955년 동화백화점으로 설립되어 1985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됐습니다. 자, 사업 영역은 백화점 사업, 그리고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사업, 그리고 면세점 사업, 그리고 부동산 및 여객 터미널업, 그리고 관광 호텔업, 그리고 가구 소매업, 그리고 영상 컨텐츠 사업, 그리고 벤처 캐피탈 사업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 센트럴시티, 그리고 신세계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까사미아, 그리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등을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부분의 어떤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면세점 비중과 그리고 백화점 부문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면세점이 전체 매출의 43.51%, 그리고 백화점 매출이 전체 매출의 33.18%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우측에 그림으로 보시더라도 파란색 부분과 이 빨간색 부분이 이 전체 매출의 약 한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이 관련 산업의 특성 중에서도 이 신세계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이 면세점, 그리고 면세점 다음으로 큰 이 백화점 부문의 이 경기 변동 특성을 볼 건데요. 면세점 부분과 이 백화점 부문의 이 경기 변동 특성이 약간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백화점 부문의 경기 변동 특성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화점은 내수 산업으로서 이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으며 국내 경기 변동, 그리고 특히 민간 소비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이 소득과 그리고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성장률, 그리고 실업률 등의 요소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주요 품목인 의류, 그리고 잡화 등 고마진 상품은 여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업계는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이 고급화 전략을 지향하고 있으며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계절적 요인으로 비교적 개별 단가가 높은 이 겨울 의류 상품의 판매라든지 이 박앤세일, 그리고 사은 행사 등의 영향으로 4분기의 매출 비중이 꽤나 높은 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세계의 이 실적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년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 1조 8,77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5%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94.7% 증가한 1,874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823억 원으로 394.1%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뒀고요. 참고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다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이 영업이익도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 2분기를 합친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3조 6,436억 원, 그리고 전년비 34%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510억 원으로 전년비 60%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자세하게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백화점 사업 매출이 2분기에 6,2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5%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80.6% 증가한 1,21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게다가 연결 자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서 전체적인 실적을 이끌었는데
자, 자회사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면세점과 관련된 자, 신세계 DF 자, 매출액이 45.1% 증가한 8,132억 원.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28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내용이 자, 개별 관광객에 집중한 판매 전략과 자, 인천공항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해서 자,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의류 판매와 관련된 매출에 있어서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자, 매출이 3,839억 원으로 12.7% 전년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387억 원으로 46% 전년비 증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6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세계의 제가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두 페이지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반기 실적에서 보여준 이 고른 성장세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참고로 신세계가 온라인과 이 오프라인 채널의 이 고른 성장을 보여줬는데, 자, 참고로 온라인 매출액만 해도 전년비 12.2% 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22년 2분기 이 신세계 백화점의 이 모바일 앱 이용 고객이 전년비 137% 증가한 620만 명을 돌파한 만큼 온라인에서도 상당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오프라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좋은 실적 거뒀는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두 채널의 이 고른 성장이 상반기 실적에서 상당히 뚜렷하게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최근에 높아진 수익성을 저는 장점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 유통 채널과 이 마케팅의 이 디지털화로 인해서 과거에 20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이익률이 약 2% 미만이었고, 20년을 제외하더라도 뭐 17, 18, 21년도만 하더라도 보통 6에서 8% 정도 되는 영업 이익률이었는데, 자, 최근에는 영업 이익률이 21년 4분기부터 해서 10%에 육박하는 상당히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 때문에 신세계가 앞으로 어떤 투자 전망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투자 아이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향후에 면세점 실적의 이 상향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투자 아이디어로 꼽아봤고요. 자, 내용 보시면 자, 2분기에 이 공항점, 자, 인천공항 말씀입니다. 자, 인천공항과 관련된 이 공항점 면세점 매출이 해외 여행에 대한 재개로 253%나 증가를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익성이 높은 이 매출 비중이 확대됨으로 해서 사실 면세점의 매출 성장은 조금은 부진했지만 이 수익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성장을 거뒀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수익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 개선 전망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이유인 즉슨 지금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는 이 과정에서 최근에 일본 여행과 관련돼서 지금 규제가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여행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면세점 매출이 상당히 또 급신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이 면세점 안에 있는 어떠한 그런 고가품, 사치품 이런 것들의 매출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또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역시 이 수익성 전망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즉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실적 대비 주가에 상당히 과도하게 반영됐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욱더 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1분기, 2분기 전년비 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최근 4분기 합산 순이익, 그러니까 21년
3분기, 21년 4분기, 그리고 22년 1분기, 22년 2분기. 자, 최근 4분기의 합산 순익 기준해서 PER이 5.6배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2MF PER, 그러니까 12개월 추정 EPS를 감안한 PER을 구해보면 5.3배까지 또 떨어지는 만큼 상당히 낮은 PER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PBR, 자,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죠. 자, PBR이 0.56배.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신세계가 최근 수년 동안에 가장 0.56배면 가장 낮은 PBR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주가가 실적과 순자산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다. 즉 저평가가 상당히 지독하게 지금 받고 있다.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히 커졌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투자 아이디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서 1,430원, 1,440원, 1,450원 가까이도 지금 육박하는 어떤 고환율 기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고환율일 때는 더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투자하기보다는 환율이 떨어질 것, 예를 들어서 환율이 안정화될 것을 예상하면서 미리 투자에 선점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전략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감안했을 때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율이 앞으로 안정화된다면 상당히 실적 면에서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고환율 기조에서는 해외여행객 입장에서는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원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야지 달러로 바꿀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여행객 수요가 지금보다는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즉 적은 원화로 또 많은 달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조로 바뀌게 된다면 해외여행객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면세점 매출이 또 상당히 또 증가하게 될 것이고, 면세점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수익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게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자, 롯데쇼핑도 그렇고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 이 두 업체가 이 고환율일 때도 약간의 수혜를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신세계든 이 롯데쇼핑이든 이 달러화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달러화 자산이 가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 세전 수익이 상당히 또 증가하는 그런 어떤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비중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이 지금 현재 고환율의 어떤 수혜주로 신세계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는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환율이 떨어지면 수혜가 될 수 있고, 현재 환율이 이 고환율 기조가 유지되더라도 약간의 장점은 신세계가 가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앞으로 곧 발표될 3분기, 그리고 앞으로 있을 4분기, 내년까지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기대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능한 정도의 실적 예상이다라는 점을 저는 일단 좋게 봤습니다. 자, 3분기 실적을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지금 신세계가. 하지만 최근에 증권사들이 3분기 실적 추정치를 속속 내고 있는데, 추정치를 보니까 전년비 상당히 또 큰 폭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4분기 역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4분기 지금 10월 달부터 해서 앞으로 3개월 또 지나봐야 알겠지만, 앞서서 우리 산업의 특성에서 보시면 백화점 부문의 매출은 어떨 때 호황이라고 했습니까? 그죠? 이 계절적 특성 요인으로라도 겨울 제품이 많이 팔리는, 또 그리고 사은행사나 또
또 박앤세일을 많이 하는 4분기의 매출이 상당히 또 크게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4분기도 일단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 부유층 고객들을 주로 모시는 백화점 부문의 매출. 자, 부유층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이 경기 침체, 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득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는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돈을 엄청나게 덜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즉 소득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근데 이럴 때 오히려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란 듯이 뭐 중산층 가난한 사람들 보란 듯이 명품 소비를 즐겨하죠. 오히려 보란 듯이. 이걸 또 저는 보복 소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동안 소비를 못해서 지금 막 소비를 한다, 이게 보복 소비라고 보통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부유층이 가난한 사람들 조금 뭐랄까요, 좀 나 이만큼 벌고 있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심리로, 그죠? 막 소비하는 거, 명품, 뭐 사치, 이런 걸 저는 오히려 부자들의 이 보복 소비라고 칭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백화점 매출은 상당히 이 고가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견조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백화점 매출의 대부분이 지금 명품과 이 고급 제품들이 많은 어떤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유층 고객들, 그리고 리오프닝에 따른 이 의류 매출 성장,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백화점 매출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건 제 예상이기도 하지만 뭐 시중에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에도 뭐 거의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앞으로 신세계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백화점, 일단 부유층 고객들의 이 소비 때문에라도 탄탄할 것이고, 그리고 면세점, 해외 여행객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최근에 일본 여행까지도 상당히 자유롭게 풀린 만큼 이 면세점 매출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자, 게다가 2분기 같은 경우에만 해도 이 중국 봉쇄의 영향으로 상당히 조금 주춤했었습니다. 이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데 어땠어요? 실적을 딱 오픈하고 보니까 그래도 견고한 실적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봉쇄가 해제가 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앞서서의 오히려 그 중국 봉쇄 때의 어떤 그 소비 침체를 하반기 때는 기저 효과로라도 상당히 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런 어떤 중국 소비가 회복되는 양상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중국과 관련된 매출 신장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과 관련된 매출 실적은 앞으로도 상당히 탄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세계 앞으로의 전망인데, 뭐 사실 전망이나 이 투자 아이디어나 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또 상당히 조금 잘라내고 그냥 뭐 봐야 될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전망입니다. 자, 앞으로도 역시나 수익성 높은 이 명품 수요가 강하게 버티면서 탄탄한 수익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희한하게도 부자들은 보란 듯이 명품 소비를 한다. 자, 현재 어떤 소득 격차를 오히려 이 소비 격차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명품 소비를 더욱더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명품과 고가 라인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백화점 부문의 매출은 앞으로도 상당히 견고하게 흘러갈 것이다. 자,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에 성장을 주도를 했던 자회사, 그죠?
자회사들의 성장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 패션과 관련된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 패션 그리고 잡화 매출이 상당히 좋을 것이고, 자, 그리고 면세점과 관련된 이 신세계 DF 역시나 시내점과 이 공항점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오프닝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도 매출 또한 회복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 국내 유입은 지금 사실 고환율 기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국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싼 맛에 한국 관광을 또 하러 많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또 회복 전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세계의 밸류에이션입니다. 뭐 앞서서도 이 저평가 매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현재 PER 수준이 워낙 낮은 상태고 PBR 수준 역시나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저평가 구간임은 틀림없고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아무래도 역시나 이 경기 침체에 따른 이 실적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 상당히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자, 신세계의 가격 전략인데요. 자, 6개월 보유. 자, 목표가 30만 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가 대비 약 29%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2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손절가에 손 털고 나가라 이 말이 아니고 현금에 어떤 여유가 계시면 이 손절가까지 주가가 빠질 경우에는 추매해서 비중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세계에 대해서 종목 분석을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 방송을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